61번 문제 입력전압 V1, 출력전압 V2가 있고 이 V1분의 V2, 입력분의 출력에 대한 고유주파수와 제동비를 구하는 문제네요. 그렇다면 이 회로망의 전달함수를 먼저 구해봅시다. 전달함수 GS는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V1S분의 V2S가 되겠고 입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전체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R 플러스 LS 플러스 CS분의 1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입력에 R 플러스 LS 플러스 CS분의 1 그리고 출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C 양단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출력은 CS분의 1만 쓰면 되겠죠? 그러면 분모와 분자에 CS를 곱해서 식을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RCS 플러스 LCS 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S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기 위해서 LC로 한번 나눠줄게요. 그러면 위쪽에는 LC분의 1이 될 거고 아래쪽은 S제곱 플러스 L분의 RS 플러스 LC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R이랑 L이랑 C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대입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L이 2니까 2 곱하기 C가 200 마이크로 단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 해주고 분모에는 S제곱 플러스 L분의 R이니까 L은 2, R은 100이라고 주어져 있죠. 100S 플러스 L이 또 2고 C가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1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S제곱 플러스 50S 플러스 2500 분의 2500이 나오는데요. 이 식을 이제 2차 지연 요소의 전달함수 식이랑 비교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때 저희가 아마 이런 식을 암기를 해뒀을 거예요. S제곱 플러스 2델타 오메가 NS 플러스 오메가 N제곱 분의 오메가 N제곱 그러면 오메가 N제곱은 2500이니까 오메가 N은 자연스럽게 50이 될 거고 이 델타 오메가 N을 50이랑 비교를 해보면 오메가 N이 우리가 50인 건 아니까 델타는 자연스럽게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0.5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62번 문제는 다음 신호흐름 선도에서 일반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저희가 일반식을 구할 때 1-시그마 페로라고 하죠. 페로의 전체 합을 적어주고 위에는 그냥 시그마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전체 경로를 더한 거가 분자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전체 경로라는 거는 입력에서 출력까지 가는 이 경로를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보니까 요거밖에 없을 것 같네요. ABC. 미리 ABC 적어둡시다. 그리고 페로를 한번 볼 건데 페로도 지금 회로가 되게 간단해서 그런지 요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막혀있는 거 이걸 페로라고 하죠. 그래서 B, D 이게 바로 페로가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63번 문제 페루프 전달함수의 극의 위치를 게루프 전달함수의 이득상수 K의 함수로 나타내는 기법은 이거는 근계적법이 정답인데요. 이 근계적법이 뭐냐면 게루프 전달함수의 이득상수 K를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변화를 시킬 때 특성방정식의 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게루프 전달함수에서는 이 게루프 전달 함수의 극 이동 궤적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근궤적법이 됩니다. 64번 문제 감세비 델타가 0에서 1 사이에 존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델타가 0에서 1 사이에 존재하면 부족 제동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 문제를 풀려면 제동비 값에 따른 과도응답 특성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0에서 1 사이일 때 이때는 부족 제동이라고 하고 감쇄 진동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만약에 델타가 1보다 클 때는 1보다 크니까 과하죠. 과제동, 비진동이 됩니다. 그리고 델타가 만약에 1일 때는 임계진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델타가 0일 때는 무제동이 되고요. 무한진동이 됩니다. 가끔 가다가 이 무제동이 비진동이다
라고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헷갈리시면 무 이렇게라도 암기를 해두세요. 65번 문제 블록선도에서 특성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번에도 전달함수를 먼저 구하러 가봅시다. 지금 패회로를 보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게 지금 막혀 있으니까 패회로겠죠? 그리고 지금 주의를 해야 될 게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또 한 번 이렇게 적어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화살표 들어가는 방향의 부호까지 잘 봐둬야 한다는 거. 어쨌든 지금 2 있으니까 2 곱하기 s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s 플러스 5분의 1까지 이렇게 패회로를 적어주고 입력에서 출력까지 가는 전체 경로는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2 곱하기 s 플러스 2분의 1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s제곱 플러스 7s 플러스 12분의 2s 플러스 10이 나오는데요. 지금 특성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특성 방정식은 이 전달함수의 분모가 0이 되는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거를 인수분해 해주면 s 플러스 3, s 플러스 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s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일 때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66번 문제 다음 중 이진값 신호가 아닌 것은? 이진값이란 건 디지털 신호를 말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동작 상태가 ON일 때는 1로 표현을 하고 OFF일 때는 0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2번에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는 0이랑 1 뿐만 아니라 이것도 표현을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크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날로그 신호는 이진값 신호가 아니게 됩니다. 67번 문제 67번 문제는 보드선도에서 이득 여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위상곡선이 마이너스 180도에서의 이득과 0dB와의 차이에서 알 수 있죠.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맞출 수 있으셨겠죠, 쉽게. 68번 문제 사실 이번 제어공학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렵다기보다는 68번 문제처럼 복잡한 계산 문제들도 많고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두 번째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마이크를 안 켰지 뭡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계산을 할 생각에 눈앞이 조금 깜깜해요. 그래도 한번 블록선도 변환 틀린 거를 구하러 1번 보기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자, x1이 들어오고 있어요. x2도 마찬가지로 같은 곳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x1 플러스 x2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여기다 한번 적어봅시다. x1 플러스 x2 이 x1, x2가 가다가 g를 만났죠? 그러면 g를 곱해줍니다. 그랬을 때 x3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거 방금 구한 식이랑 같으면 변환이 잘 된 게 되겠죠? 이것도 한번 보면 x1이 가다가 g를 만났어요. 그리고 여기는 x1, g가 가고 있는 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x2가 가다가 g를 만나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x2, g. 그러면 이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서 x3가 되는 거죠. 2g는 x3가 된다. 그랬을 때 이거를 한번 g로 묶어보게 된다면 아까 구한 이 식이랑 똑같은 식이 나오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다. 2번도 한번 볼게요. x1이 가다가 g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가서 x2가 되겠죠? 그러니까 2번에 x1이 가다가 g를 만났다. 그게 x2가 된다. 오른쪽 것도 보면 x1이 가다가 g를 만났다. x1 곱하기 g. 이게 뭐가 된다? x2가 된다. 그러면 2번도 맞는 보기죠. 그럼 3번을 한번 볼게요. x1이 가다가 g를 만났어요. 그럼 곱하기. 그게 x2가 된다. 사실 이 아래에 있는 거는 x1이 x1이다 이 말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 거를 한번 보면 x1이 g를 만나서 x2가 됐어요. 그럼 똑같죠? 그냥 아래에 있는 것도 한번 보자면 x1이 가다가 g를 만나서 그리고 이렇게 가니까 g1도 만나네요. 그랬을 때 x1이 된다니까 결국 x1은 x1이라는 얘기죠.
아무튼 그래서 3번도 똑같으니까 맞는 보기. 그러면 4번이 자연스럽게 정답이 되겠네요. x1이 가다가 g1을 만났어요. 그럼 g를 곱해줘요. 그러면 x1g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x2가 들어오고 있네요. 그러면 x2를 더해요. 그랬을 때 x3가 된다. 그럼 오른쪽 것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x1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서도 뭔가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일단 x1은 적어주고 x2가 가다가 g를 만났네요. 그러면 x2g 그래서 이 합쳐진 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랬을 때 이 합쳐진 게 g를 만나요. 그럼 g를 곱해야겠죠. 이게 x3가 된다는 건데 지금 이 두 개가 같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69번 문제. 이 시퀀스 회로 같은 경우는 실기에서 엄청 자주 나오는 그림이죠. 필기를 응시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PB1 같은 경우는 푸시 버튼 스위치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눌러서 ON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스위치가 닫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닫힌 대로 쭉쭉 가서 계정기가 동작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이 PB1이랑 X가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A접점이라고 하는데 X의 A접점도 이 PB가 ON을 하게 되면서 X의 A접점도 닫히게 됩니다. 이 말은 X의 A접점을 동작을 시켜서 PB1을 누르고 있다가 만약에 손을 떼서 오프를 시키더라도 X는 계속 여자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이 여자는 그냥 동작을 한다라고 지금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현상을 자기 유지라고 하고 지금 전자접촉기 X에 의한 A접점의 사용 목적 같은 경우는 자기 유지를 하기 위해서니까 1번 자기 유지 회로가 정답이 됩니다. 70번 문제. 70번 문제를 보니까 특성 방정식의 근을 구해야 하는 문제네요. 그러면 이 지금 주어진 게루프 전달 함수 이거를 특성 방정식을 먼저 구해야겠죠? 그러면 특성 방정식은 저희가 분모 플러스 분자가 0이 되는 그런 거를 특성 방정식이라고 했죠. 그러면 분모 이거 더하기 분자가 0이 되는 이니까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K는 0 이게 특성 방정식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때의 근을 구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S 값을 구하면 되겠죠. 이거를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구할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근의 공식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런 식이 있을 때 근 X는 어떻게 구하죠? 2A분의 마이너스 B을 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구했었죠. 그렇다면 다시 S로 돌아가서 앞에 개수는 1일 거니까 1 곱하기 2 하면은 분모는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B를 위에 적어줘야 되니까 B는 지금 2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B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4AC인데 A는 1이고 C는 K예요. 그러면 4K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지금 얘도 2제곱이고 얘는 4니까 2가 루트 밖으로 빠지겠죠?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 마이너스 K가 근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보기 1번을 보면 일단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 사이일 때는 모든 근이 실근이 맞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사실 이 중간에 아무 값이나 K에 직접 넣어보면 편한데요. 그래서 한번 그냥 넣어봅시다. 만약에 K가 0.5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 지금 플러스를 먼저 보면 여기 0.5를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일 때도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루트 0.5는 무조건 1보다는 작죠? 그러면 이것도 음수, 이것도 음수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2번에서 근은 모두 음의 실근이다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리고 K는 0에 대해서 그러면 K에 한번 0을 넣어보면 되겠죠. S는 요거였고 한번 K에 0을 넣어봅시다. 플러스일 때 먼저 해볼게요. 여기에 0을 넣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건 그냥 0이겠죠? 그러면 마이너스일 때도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그러면 S가 하나는 0,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4번을 한번 해볼까요? 4번은 한번 뭘 넣어볼까요? 2를 넣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k에 2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게 하나 나오게 될 거고, 이번엔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랬을 때 지금 음의 실수부 중근이 나온다고 했는데 중근은 같은 값이 2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곱으로 나오는 경우.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니죠. 그러면 4번이 틀린 설명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